잠시 후 부산 톨게이트입니다. 경주를 떠나 저희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해운대도 5년 만에 온 건데 아직도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더더욱 복잡해진 느낌입니다. 저희가 숙박할 곳은 그랜드 조선 부산입니다. 오픈한 후 첫 방문이라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굿유! 그랜드 조선 부산은 기존의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을 리뉴얼하여 2020년 10월에 새로 오픈한 호텔입니다. 바로 옆에 파라다이스 호텔이 있고요. 해운대에서는 가장 명당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주차장 출입구가 하도 좁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어서 차는 발렛 맡기고 들어갑니다. 발렛을 맡기니 차를 1층 로비 앞에 세워줘서 출차할 때도 편하긴 하더라고요. 경주에서 차문 잠기는 사고를 당해 부산에 도착하니 시간이 꽤 늦어졌습니다. 덕분에 체크인 전쟁 시간은 피할 수 있었네요. 재빠르게 체크인 마치고 룸으로 올라갑니다. 저희가 투숙한 룸은 해운대 뷰 객실 중 가장 기본 객실인 딜럭스 트윈룸입니다. 총 16층 중 15층 객실을 받았으니 방 배정은 고층으로 아주 잘 받은 셈이네요. 현관 쪽에는 캐리어 올려두는 공간과 옷장이 자리하고 있고요. 딜럭스 트윈룸은 싱글 베드 1개, 더블 베드 1개로 구성되어 3인까지 투숙이 가능합니다. 대신 공간이 좁아 카우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딜럭스 킹룸에는 카우치가 있다고 해요. 신상 호텔답게 바닥엔 마루가 깔려 있고요. 프랑스 디자이너 옴베르토 앤 포이에가 디자인했다는 호텔 공간은 화이트와 블랙을 기본으로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었습니다. 객실 쪽으로 욕실 창문이 나 있어서 블라인드를 올리면 해운대를 바라보며 입욕도 가능합니다. 깔끔한 화이트와 매트한 블랙으로 포인트를 준 욕실 디자인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좁아 샤워부스가 따로 없고 욕조 수전이 안쪽에 있어서 물 받을 때 조금 불편하더군요. 저는 양문 여닫이로 된 이 욕실 문이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변기 공간은 작은 파티션으로 공간을 나눠 놓았고요. 이쪽은 샤워기의 모습인데 역시나 매트한 블랙의 수전을 사용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참 마음에 드는데 공간이 좁아 욕조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 있더군요. 리뉴얼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어메니티는 꽁파니 드 프로방스 제품이고 역시 덴탈 키트는 없으니 챙겨가야 합니다. 4층엔 야외 온수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크기는 작아도 해운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 인증샷 찍기는 좋겠네요. 하지만 저희는 수영복도 안 챙겨와서 밀락동으로 회나 먹으러 갑니다. 수변공원 앞 대형 횟집이라는 곳입니다. 광안대교가 바로 보이는 곳인데 유리창 빛 반사 때문에 망했어요. 팔딱팔딱 산낙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불, 싱싱한 전복, 피코마까지 입이 호강합니다. 미안하다 낙지야. 근데 너무 맛있구나. 대방어가 남았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방어를 썩 좋아하지 않아서 메인은 광어와 감성돔을 부탁드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밖을 내다보니 백사장이 울긋불긋 난리가 났습니다. 해운대 비축제라고 하는데 잠시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운대 풍경입니다. 호텔 뒤편은 너무나 복잡한 도심 한복판인데 이쪽은 또 별 세상이네요. 저 이상한 호랑이 같은 애는 뭐지? 저건 호랑이애를 맞는 기념 조형물입니다. 야, 저 호랑이 제 인기 많다야. 사람들이 다 저기서 사진 찍는다. 풀장 윗집 너무 별로다. 너무 작고 이렇게 고층에서 다 내려다 보이잖아. 무슨 배인가? 깜깜해서 그랬는데 무슨 조각품 같은 걸 세워놨네. 저런 거 없었는데 옛날에. 재밌는 일을 많이 하는구만 부산에서. 근데 뭔지 형체가 불분명해. 아니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뭔지 다 제대로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뭐야 대체? 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은 줄 알았네. 하지만 해운대 백사장은 정말 넓고 아름답긴 합니다. 어제는 해운대의 복잡함에 기가 빨려 괜히 왔나 싶었는데 이래서 다들 해운대 하나 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다만 바라보고 있어도 좋더라고요. 조식은 거르고 해운대 암소갈비를 찾았습니다. 이야, 그런데 이거 제주 숙성도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네요. 대기표도 못 받았던 숙성도와는 달리 그래도 비교적 앞번호의 대기표를 받긴 했지만 고깃집은 테이블 회전이 아무리 빨라도 1시간 아니겠어요? 빠르게 포기하고 후퇴합니다. 갈비집은 서울에도 맛있는 곳 많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구탕을 먹으러 달맞이고개에 있는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부산에 사시던 지인분이 데려가 주셨던 곳인데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뻥 선생님은 해운대 암소갈비보다 훨씬 맛있다고 했어요. 왕볼살. 아점 먹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오랜만에 태종대나 한번 가보기로 합니다. 태종대도 정말 오랜만에 가보는 거예요. 오늘은 하늘이 너무너무 예쁘네요. 기분 짱! 태종대에 도착하니 다누비 열차라는 것이 있어서 전망대까지 편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타고 가는 다누비 열차가 꽤 재미있네요.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망대 카페에 들러 커피 한잔 하고 가려고 들어왔는데요. 글쎄 뽕 선생님이 휴대폰을 차에 두고 왔다는 거예요. QR 없이는 입장 불가라 테이크아웃해서 나와야 했습니다. 카페 경치가 이렇게나 좋았는데 말이죠. 무섭다 여보. 무서워. 오금이 저리는데? 오금이 저려도 보지 않을 수 없는 멋진 풍경입니다. 다누비 열차의 마지막 역은 태종사입니다. 마스크 내리고 숨 좀 쉬어. 사람 없으니까. 참 좋구만. 안 추워? 안 추워. 오늘 날이 너무 좋아. 이 길이 좋다. 조용하니. 태종사는 굉장히 아담한절이었는데요. 대웅전 앞에 작은 석탑이 있어서 봤더니 부처님 진신 사리탑이라고 하네요. 이러저러한 여정을 거쳐 이곳 태종사에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잡한 관광지 다 필요 없고 이제 이런 조용한 곳이 좋아지네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부산항대교에 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입로를 직진도로로 만들면 경사가 심해져서 360도 회전도로로 만들었다는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날씨 안 좋을 땐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 다리가 아주 멋지게 보입니다. 짤막한 드라이브를 마치고 다시 해운대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올라가기 전 잠시 해운대 해수욕장을 산책했습니다. 왜 아무도 호돌이랑 사진을 안 찍냐고. 호돌이 외롭게. 이 녀석의 이름은 호돌이가 아니고 해피 뉴 이어 흥이었습니다. 그랜드 조선 4층엔 스타벅스도 입점해 있습니다. 뷰 좋은 스벅이라 사람이 많아서 그냥 룸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4층엔 이렇게 편의점도 입점해 있어요. 호텔에 편의점 있는 경우가 드문데 투숙객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부족한 것이 좀 불편했습니다. 호텔의 가장 큰 문제는 엘베로구만. 객실에 비해 엘베가 너무 부족하구만 이거. 스벅 대신 편의점 스벅 커피 한 캔 사들고 와서 오후의 여유를 즐겨봅니다. 해운대에선 일출과 일몰을 모두 즐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녁은 중식당 팔레드신을 예약했는데 하루 전날 급하게 예약해서 문간 자리 당첨이네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한가지고 좋았어요. 요리 3가지를 선택해 먹는 코스를 주문했는데 먼저 전체가 나왔습니다. 맛은 좋았는데 돼지고기들이라 전체로는 살짝 헤비한 느낌이 있었네요. 와인은 파스칼 졸립의 상세를 한 병 시켰는데 여기도 와인값이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 이마트. 첫 번째로 선택했던 생선 요리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했던 바닷가재 요리고요. 이 집 잘하네. 뽕 선생님도 맛나다고 하네요. 세 번째 요리는 소고기 요리입니다. 식사로 저는 짜장면, 뽕 선생님은 짬뽕을 먹었습니다. 디저트로는 흑살 푸딩과 타르트가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과 함께 먹으니 달달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로비가 크진 않지만 모던하게 잘 꾸며놓았어요. 엘베만 좀 빨리 오면 좋을 텐데요. 아니 무슨 엘리베이터 한 번 타는데 온다.
소리가 들린다. 야, 엄청 많네. 이제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이 해맞이 명소인 이유를 알겠네요. 12월 31일 룸레이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햇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파도가 물 같지가 않고 되게 점도가 있어 보여. 끈적한 막 그런 액체인 것 같다. 바다 너무 예쁜데 카메라에 안 담겨. 이 동네 너무 복잡해서 어디 살겠나 싶었는데 해운대 아침 조깅이라 이건 좀 부럽네요. 낭만이 있다, 낭만이. 부산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는 금수복국입니다. 제가 복국 좋아해서 서울에서도 가끔 가는데 본점은 처음입니다. 따뜻한 조명의 실내가 아늑하게 느껴지네요. 복국의 맛은 똑같습니다. 맛의 통일에 성공한 완벽한 프랜차이즈. 생복국을 시켰더니 부드럽고 맛이 좋았습니다. 자, 이제 서울까지 대장정의 길을 떠납니다. 남쪽 나라에서 올라왔더니 비가 아니 눈이 와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식사는 집 앞 크앙 분식. 이건 삼쫄, 이건 짜게치. 여행 가서 먹는 산의 진미도 좋지만 집 앞에서 먹는 분식도 꿀맛이네요.